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챕터 3, 챕터 3 경영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경영 전략인데 이 경영 전략에 대한 프로세스, 전략팀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팀에서. 그래서 경영 전략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목표를 설정해야죠.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대신에 돈 많이 벌겠다. 약간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전이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그 고유의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결국은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있을 건지를 포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목표 설정이고 그다음에 환경을 봐야겠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환경을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직과 관련돼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전체 좀 틀을 보는 거예요. 전체 좀 그 숲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환경 분석을 먼저 합니다. 환경 분석. 그 사업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뭐 실행하고 평가한 거는 뭐 어떤 프로세스이든지 다 있겠죠. 첫 번째 목표 설정하는 겁니다. 미션, 비전, 가치 다 비스무리한 말인데 요거를 뭐 구분하는 문제는 뭐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미션은 뭐 기업의 목표와 향후 방향성, 비전은 장기적으로 되고자 하는 바, 그다음에 가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환경 분석은 뒤에서 수학 분석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내부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 그 기업의 내부적인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는 환경을 보는 겁니다. 외부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하는데 그 환경 분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면 수압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수압 분석을 보시면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 조직의 강점, 조직의 강점 S부터 볼게요. 여기 strength, 조직의 내부의 강점, 그 다음에 약점 weaknes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T 부분은 외부 요인입니다. O는 opportunity예요. opportunity. 그 다음에 위협, threat. 그래서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압 분석이고요. 기초적인 분석입니다. 어떤 컨설팅 회사가 수압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초적인 뭐 어떤 뭐 컨설팅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도 이 수압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전사적 수준의 전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업부 수준의 전략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내가 어떤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려고 한다. 삼성전자가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전략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 바이오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삼성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전사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전사적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하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행동. 전사적 수준의 전략은 여러 다양한 산업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행동. 그래서 전략 수립에는 여러 가지 뭐 다각화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바일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게임 산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핸드폰 제조업체였는데 뭐 게임 산업을 한다든지 다각화를 시키는 거고 통합하는 거 합치는 거죠. 제휴는 뭐 제휴라는 것은 뭐 태조 왕건 시대에 고려 시대 태조에 호족들과 제휴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치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같은 편이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제휴고. 그러니까 원가 우위는 뭡니까? 이게 내가
100원에 만들 수 있는 것을 90원에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좀 더 싸게 팔 수 있고 싸게 팔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고 그러면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우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이 전략 수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및 평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선택한 전략이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책과 행동이 실현될 때 그때 기업에 추구하는 바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 그 수립한 전략이 의미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들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초기 목표 단계, 그러니까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했던 미션, 비전, 가치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는지, 이거를 실패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 전략을 계속 이렇게 고집부려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있는지, 매출액 증가율,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산업 내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투자 자본 수익률, 이거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 100억 원을 조달해가지고 내가 120억 원의 투자 수익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얼마의 수익률이 달성한 겁니까? 20%의 수익률을 달성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투자 자본 수익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당연히 활용돼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원활한 그 평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경을 한번 볼 텐데 그 산업이 속해 있는 한번 그 외부 환경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five force, 그러니까 경쟁 요인을 5가지로 뒀는데 그 five force 모형을 통해 가지고 그 위협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협의 크기를 결정내는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5가지가 뭐냐? 바로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그러니까 그 산업 내에 있는 경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회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조선회사가 핫하죠? 대조양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합치잖아요. 뭐 현대중공업이 대조양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 조선회사, 삼성중공업이라고 볼까요? 삼성중공업, 삼중. 자, 이 삼중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은 조선산업에 속해 있죠. 조선산업에 속해 있고 그 조선산업에 속해 있는 여러 경쟁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조양,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STX중공업, 요새 조금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삼호미포, 조선 같은 경우 기존 경쟁 업체들이 있는데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은 이 그 산업에 대해서 그 산업을 바라볼 때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 경쟁 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저 산업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네. 블루 산업이네. 블루오션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볼까요?